안녕하세요. 네, 맞춤법과 표준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마 두음 법칙하고 모음 조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한글을 오랫동안 써왔으면서도 평소에 잘못 쓰고 몰랐던 내용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평소에 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평소에 항상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이에요. 얘가 이름에도 남자 녹인된 선수입니다. 한쪽 코에 힘을 빡 주고요. 오빠. 에이, 오빠. 형님, 그게 아니고요. 오빠. 이게 안 됩니까? 아이고야, 나가 혼이 좀 쪼까야 쓰겄다. 네? 네? 형님. 아따, 이유는 묻지 말고 싸게 준비하란 게. 그래도 형님 저 이유를. 아따, 이유는 묻지 말란 게. 알겠습니다, 형님.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뭐시여, 허벌나게 빠르구만. 야. 안녕하세요. 야근은 다 들었겠지? 다 들었어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기야,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 뭐시여, 자기야. 자기야는 틀린 표현이다뇨. 전에 배웠자뇨. 남사스럽게 자기야 꼭 해야 하는 거요? 흐미! 그리고 코피로 맹글었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 이 말이지? 응, 기다려봐라. 하나.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여자 목소리 따라하는 시간인데 계속 다른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만듦 철자도 틀렸잖아요. 뭐요? 진짜? 그럼요. 만듦 미음이 아니라 리을 미음이라고요. 흠이 맞춤법이 언제 바뀌었다냐? 그럼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누구의 맞춤법이 맞나요? 만듦 미음이 하나인가요? 아니면 리을 미음인가요? 확실히 가르쳐주세요. 네? 카메라가 어디 있는겨?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겨? 이거는 일종의 용언의 활용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우에는 리을 미음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표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규칙 활용 또는 이 변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불규칙적인 활용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표기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규칙 활용이 어떤 경우에 이제 표기법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이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 어미가 일정하게 변화를 하면서 이제 문법적인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가니, 가면, 가서라든지 먹고, 먹으면, 먹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달라붙는 어미도 일정하고 그 어간 형태도 일정합니다. 가라는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 먹이라고 하는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기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예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 발음상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규칙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법상으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이 용언의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법상으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묻다라고 하는, 질문하다는 뜻의 묻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묻고 물으니 물으면에서 어간 형태가 보면은 묻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또 물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근데 똑같은 형태인 이 땅에 묻다 할 때, 묻다 같은 경우에는 묻고 묻으니 묻으면에서 이것이 묻으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혀 이제 표기법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묻과 물로 이제 교체가 되는,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보면은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원래의 형태를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다 같은 경우에도 묻과 물로 바뀌더라도 그 원칙에 따르면은 언제나 묻으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실제 발음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표기법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바뀌는 발음 형태를 표기법상으로도 그대로 수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규칙 활용하는 그러한 용언 같은 경우에는 표기법상으로도 그러한 변화되는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 활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문제되는 그러한 예들을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리얼 불규칙 활용 또는 리얼 변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리얼이 이제 어간이 리얼로 끝났을 때 리얼이 이제 보면은 규칙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칙적으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리얼 불규칙 활용이 아니다, 이거는 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얼 탈락 용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리얼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표기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 변칙 용언 가운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리얼 변칙 용언인데요. 우리가 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라든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TV 프로그램 중에 무슨 나르는 원도우먼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경우에 나르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최근에 바둑이 많이 늘은 것 같다 할 때 이 늘은이라는 형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원칙상으로는, 이 규칙상으로는 이 전부 다 리얼을 탈락시켜서 나는 비행기, 나는 원도음은 그 다음에 는 것 같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다른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니은하고 는 앞에서 리얼을 탈락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유행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탈락시키지 않고 규칙 용언처럼 나르는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 같은 데서도 아마 이게 발음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형태를 많이 쓰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거든요. 근데 이 표기법상으로는 반드시 리얼을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 리얼을 탈락시켜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음을 할 때는 다 탈락을 시켜서 잘 발음을 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니은이나 는 앞에서 탈락시키지 않는 그런 용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것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 하다 보면 또 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리얼을 탈락시켜도 보고 탈락시키지 않은 형태도 보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된다 그러면은 이 탈락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나는 비행기 이런 경우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둑이 늘은 것 같다, 는 것 같다. 이런 경우 둘 다 되니까 이것은 는 것 같다. 나는 비행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정말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얼 변칙 용언과 관련해서 하나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금지 의미를 가지는 이 말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의 의미죠. 부정 명령에 쓰이는 건데 특히 명령형으로 보면은 오늘은 뭐 학교에 가지 말아라. 예, 가지 마라. 이런 걸 쓰는데 이 말아라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이 경우에 그 명령형은 이 말아라가 아니고 마라, 리얼을 탈락시킨 마라 형태로 써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는 그냥 이 마라 형태가 더 보편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아라라는 형태를 쓰는 사람들도 스님착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잘못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명령형일 때는 이 마라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리얼 변칙 용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화면에서 나왔듯이 이 만듦 같은 경우에 리얼 미음 두 개의 받침을 쓰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무엇으로 이 명사형 의미가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명사형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노트 필기라든지 메모 같은데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경우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리얼 어간 말음이 리얼인 경우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냥 하나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리얼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들다에 여기에 명사형 음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리얼이 탈락한 만듦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리얼을 살리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은 0도에서 얼다라고 하는 것을 명사형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면은 좀 무엇인가 미심쩍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감히 이렇게는 쓰기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표기가 굉장히 생소한데 표기법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똑같이 리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리얼이 탈락해서는 안 돼요. 이거 뭐 졸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뭐 존다 할 때 이걸 줄이면은 좀 이렇게 됩니다. 예? 리얼 미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표기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리얼을 반드시 살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건 이 히읗 불규칙 용언인데요. 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들이 이제 활용을 할 때 뒤에 소위 말하는 파열음이나 파찰음이 오게 되면 히읗의 발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하얗고 하얗지 이런 경우에 뒤에 나오는 자음이 이제 거센소리로 바뀌니까 히읗 발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열음이나 파찰음이 아닌 경우에는 이 히읗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야니, 하야면, 하에서 뭐 이렇게 히읗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히읗을 그대로 탈락시킨 형태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기법상으로 주의를 할 거는 뭐냐면은 색깔이 하야니가 맞겠습니까? 하얀니가 맞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둘 다 맞는 걸로 합니다. 이게 예전에 원래 하얀이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한때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하얀니도 현실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예인데도 색깔이 하얀네 같은 경우에는 하얀에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읍 불규칙 용언이 있습니다. 이 비읍 불규칙 용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표기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음조화와 관련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비읍 불규칙 용언과 관련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복수 표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께 여쭈어 보세요. 아니면 여쭈어 보세요.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여쭈어가 맞느냐, 여쭈워가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쭙다하고 여쭈다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언이 둘 다 복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쭙다를 활용을 시키게 되면 여쭈워 형태가 되고 여쭈다를
활용을 시키면 여쭈어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요와 비슷한 예가 가엾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엾다라고 하는 것이 비읍 받침인 경우가 있고 비읍 시옷 받침인 경우가 있거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여워서라고 하는 것도 되고 가엾어서, 그러니까 비읍 시옷 받침을 하게 되면 뒤에 어서가 되고 가여워서 이렇게 되면은 이 가엾다가 활용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르라고 하는 것은 어간 발음이 리얼로 르로 끝나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뒤에 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이것이 모음이 탈락해서 라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다 같은 경우에 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표기법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복수 표준어, 특히 본말하고 준말이 복수 표준어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둘다하고 서두르다가 이게 둘 다 복수 표준어인데요. 이게 어서가 예를 들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서둘다에 결합을 하게 되면 서둘어서가 되고, 서두르다에 결합하면 서둘러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맞느냐 하면은 이 서둘러서만 맞습니다. 이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반드시 본말 형태에만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서 서둘어라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둘러라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요와 비슷한 예가 무슨 서툴다, 서투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서투르다 이 형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이 본 강의는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알아보는 순서죠. 이 생활 속 우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말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 속 우리말의 공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이곳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에 대해서 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실 국립국어연구원의 박영찬 학예연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찬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일주일 동안 말을 할 때마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언젠간 저도 우리말 지킴이가 될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말, 우리 글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자주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면 누구나 다 우리말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국어사전 하나 사야 되겠네요. 그럼 이 시간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지금의 30, 40대 어른들은 기억나시죠? 하늘을 나르는 슈퍼맨.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르는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는이 맞는 말일까요? 나르는 슈퍼맨, 나는 슈퍼맨, 어느 단어가 맞을까요? 당연히 나르는 슈퍼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슈퍼맨. 나르는 슈퍼맨이 뭐 적을 때나 말할 때는 나르는 그게 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르는 슈퍼맨. 나르는 슈퍼맨이요. 나르는 슈퍼맨이 맞아요. 나르는 나는 슈퍼맨. 나르는 슈퍼맨 같습니다. 네, 나르는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나르는 38명, 나는 12명으로 나르는을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나르는 슈퍼맨인가요? 나는 슈퍼맨인가요, 선생님? 예, 우리말에서 어간의 끝받침, 리을은 특정한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다의 경우에 놀고, 놀지, 놀면에서는 리을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반해 논이, 노는처럼 몇몇 어미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을 합니다. 특히 간형상 어미 은는 앞에서 리을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날다의 경우에도 은는 앞에서는 나는, 난처럼 써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나르는 슈퍼맨이 아닌 나는 슈퍼맨이 맞겠군요. 그럼 이 시간 두 번째 단어입니다. 네, 김현철의 감미로운 노래죠. 러빙유입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새로워가 맞을까요? 새로와가 맞을까요? 오늘 여기 서울에서 여기 부산에 처음 와서 새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새로워 보인다, 새로워 보인다. 새로워 보인다. 새로워 보인다. 뭐가 맞을까요? 새로워 보인다.
이것도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새로워 보인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웠는데요. 와가 들어가려면 돕다, 곱다. 거기서 와나 워를 붙일 때 그 두 단어만 도와, 고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옵니다. 새로워라. 뭐라 알겠습니까? 새로워 보인다가. 새로워 보인다. 새로워 보인다. 새로워. 새로워 보인다. 이게 맞은 것 같은데. 네, 새로워 보인다, 새로워 보인다. 시민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고 선택하셨을까요? 새로워 40명, 새로워 10명, 새로워 보인다를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새롭다의 어간의 연결 어미가 붙을 때 어느 것이 맞는지 묻는 문제였죠. 새로워, 새로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모음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어미 어아의 경우에는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어를 선택하기도 하고 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의 경우에는 좋아, 싫다의 경우는 싫어처럼 우리가 어아를 달리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다, 아름답다처럼 뒷변칙 용언의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워, 아름다워처럼 어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시간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선생님, 제 모습이 어떤가요? 예스러워 보이나요? 세련돼 보이나요? 제가 보기엔 예스러워 보입니다. 네? 예스러워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예스럽다, 예스럽다. 어느 단어가 맞는 것일까요? 예스럽다. 어느 단어가 맞을까요? 예스럽다요. 예스럽다. 예스럽다. 예스럽다가. 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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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예스럽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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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스럽다, 예스럽다를 50명의 시민 여러분께 물어본 결과입니다. 예스럽다 23명, 예스럽다 27명, 예스럽다를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대답 알아봤는데요. 결과가 역시 제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스럽다, 예스럽다. 어느 단어가 맞는 말인가요? 예스럽다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스럽다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예스는 간형사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예스럽다가 맞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우리가 예부터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 간혹 예부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터가 조사이기 때문에 예부터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자상한 설명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글을 많이 찾아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도 앞으로 책을 더 가까이 해봐야 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강의에서 나온 예가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나르는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던 예고요. 그다음에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이 시간에 이 모음조화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는 이 우리말의 뿌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어원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닷물이 들어와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을 밀물이라고 하고, 반대로 바닷물이 나가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을 쌀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도 밀물은 밀다와 관계 있는 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혹시 밀려 들어온다라고 해서 밀물이라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밀려 나가는 물은 왜 밀물이 아니고 쌀물일까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밀물이라는 말과는 달리 쌀물이라는 말은 현대어에서 관련된 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쌀물은 원래 쌍히읗을 가지고 있던 혈물에서 소리가 변한 말인데요. 현대어에는 혀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쌍히읗을 가지고 있던 혀다는 15세기에 당기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썰물은 요즘 말로 하자면 당길 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밀물과 썰물이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을 왜 밀고 당긴다고 표현했는지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름이 돼서 달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에는 썰물이 되고, 금음이 돼서 달의 인력이 약해질 때에는 밀물이 되는 것입니다.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도 지금처럼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달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생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 자체보다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표현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히읗을 가지고 있던 혀다는 표준어에서 켜다로 소리가 변해서 불을 켜다나 바이올린을 켜다 등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도 원래부터 있던 것으로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혀다가 썰물에만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것과 달리 켜다로 변한 혀다는 오늘날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에서는 이 밀물과 썰물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미있었죠?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